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12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적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어는 지금 진도를 나간 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여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서 다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213페이지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의 열매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자, 뭐 이렇게 V 표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V를 의미하는 거는 뭐 승리, 기쁨을 의미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손등이 보이도록 V를 하면은 굉장히 이건 모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렇게 제스처가 지역이나 사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 소제목이 문화의 다양성이죠. 자, 우리 어떻게 보면은 문화라는 거는 그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 표시. 자, 문화는 세 번째 줄. 그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언어, 법, 관습과 같은 제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은 문화의 다양성이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그렇죠. 표시해볼까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문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삶이 풍부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특히나 자, 밑줄 칩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전과 더 다양한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는 있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문화 교류가 되면서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문화 교류로 인해서 밑줄 칩시다.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문화가 획일화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쵸? 자,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풍부해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문화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화가 어떤 특수성과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흘러들어온 문화에 의해서 뭔가 동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문화가 획일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사실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소중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 특수성과 고유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만든 협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213페이지 여러분 알아볼까요? 밑부분에 자, 밑줄 쳐볼까요? 문화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 문화 다양성은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아 제정된 바로 협약이고요. 유네스코, 여러분들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전문 기구죠. 그쵸? 그래서 UN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는 거고 ESC, 그러니까 E는 여러분들 에듀케이션, 교육, S는 사이언스, 과학, 그리고 C는 컬처, 문화. 그렇죠? 그래서 O는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의 기구의 약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과학, 문화와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유네스코 기구이죠. 그쵸? 이제 국제연합 전문 기구로서 이 유네스코가 문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2005년에 채택한 첫 번째 줄에 밑줄 칩시다. 국제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자 이런 의미로 만든 채택한 협약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1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이것도 옛날에 수업을 선생님이 올렸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214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문화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밑줄 쳐볼까요?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에다 표시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네모,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 최고. 자, 그에 비해서 밑줄 칩시다.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는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는 어떻게? 그렇죠. 우수한 것으로 평가에다가 밑줄 쳐봅시다. 그게 뭐다? 네모, 문화, 사대주의. 이거는 우리 거 에이, 우리 거 별로고 남의 게 최고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완전 반대 같지만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문화에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문화는 우리 문화가 아주 최고다. 그럼 문화사대주의는 남의 문화가 최고다. 그러니까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거죠. 문화상대주의. 자, 문화상대주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사실은 세 번째 문단도 다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다 밑줄 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밑줄을 치도록 하겠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정해진 하나의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지 가릴 수가 없다. 즉 문화의 우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화상대주의 관점에 의한다면은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상대주의가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해야지 문화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습과 규범이 있죠. 어떤 나라는 식사를 할 때 포크와 나이프를 쓰고 어떤 나라는 젓가락을 쓰고 어떤 나라는 손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습과 규범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이고 자기 문화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게 도와준다. 무슨 관점이?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오늘날에 굉장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점이다라는 거고 자료 1번과 2번을 보시게 되면 자료 1번 자,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따라야죠 라고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 교도에서는 어느 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죠. 쿠란 교리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안 먹었어요. 이제 돼지고기가 나왔나 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죠. 라면서 점심을 권유했고, 이제 이 이슬람 교도인이 이거를 거절하니까, 참, 이거는 왜 돼지고기 안 먹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국인 동료들의 행동은 어떤 관점, 우리가 오늘 배운 관점 중에서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다른 사회 문화를 바라본 거죠.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가 이 관점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죠. 자, 여러분들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전하, 새로운 언어 사용은 아니 되옵니다. 자, 바로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사람들, 특히 사대부들이 이때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기 위해서 중국, 그쵸? 여러분들 사실 이때 우리가 사대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사대주의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사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와 제도를 따라야 하지 어떻게 상스럽게 이런 한글이라는 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한글 창제와 사용을 반대하는 이 사대부들의 주장은 어떤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한글 창제를 바라본 것이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쵸? 그럼 바람직한 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215페이지로 넘어가서 하지만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자면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낯설었던 문화도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문화에 대한
이 상대주의적인 관점만을 내세운다면은, 자,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현상까지도 인정하는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여기다 표시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는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생명, 이런 존엄성, 정의, 자유, 평등을 부인하는 문화까지도 자칫 잘못하면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과서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식인풍습, 식인풍습은 말 그대로 식인, 인간이 인육을 먹는 풍습으로 과거 실제 일부 섬, 뭐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지방, 뭐 여러 뭐 멜라네시아 등지에서 여러 가지 정말 굶주림 때문에 아마 복수의 의미 여러 가지 종교 의례 등으로 행해졌던 풍습이 과거에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역사 환경적 맥락이 있겠지라고 이해한다면 이거 진짜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마지막 줄 밑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문화상대주의가 지나쳐서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를 흐를 경우에 살인과 폭력과 같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는 바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예요. 여기에 빠져선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216페이지 보편윤리. 자, 우리가 문화를 성찰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교과서 216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보편윤리가 뭔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자, 여러분들 밑줄 칩시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지 말라. 이거는 정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밑줄 치세요. 보편윤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도덕 원리들은 각각의 이 개별 문화들이 갖는 특수성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보편윤리가 왜 필요하냐? 이 관점에서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우리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일단 밑줄 쳐봅시다. 그리고 바로 보편윤리 관점에서 문화를 성찰했을 때 여기도 밑줄 바람직한 문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 사회 문화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 처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갖되 보편윤리라는 안경을 끼고서 문화를 바라보면은 문화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바로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온 여기 마지막 문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래서 보편윤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문화에 대한 보편윤리적인 성찰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에 대한 보편윤리적인 성찰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문화의 다양성을 이유로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면 뭐 연고주의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그런 사회관계를 중시하면서 다른 사회관계에 이거를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기회평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들 또 바람직한 거는 계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옆에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중국의 그 전족을 하고 있는 여성의 중국 같은 경우는 발이 작은 여성을 미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진짜 꽁꽁 헝겊으로 동여매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 생명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한다면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정말 생명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문화로 바라보기, 존중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결국 이제 이렇게 보편윤리라는 안경을 끼고서 성찰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밑줄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자료 1번과 2번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녀 훈육 문화 그리고 그러니까 체벌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문화 그러니까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 문제화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죽는 아동들도 발생하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자녀 훈육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도의 결혼 문화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218페이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18페이지 1번에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화의 윤리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리를 무엇이라 한다? 그렇죠. 기억에 나와 있는 보편윤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땡땡은 자, 한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뭡니까? 그렇죠. 디귿의 문화 상대주의. 자, 1번에 3번. 한 사회의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주, 언어,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방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근데 밥 니은에 나와 있네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2번 문제.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서 이거 다시 복습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수업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1번 OX를 우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 1번 보세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관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O. 자, 그 다음에 2번. 음식 조리법이나 식사 예절 등과 같은 음식 문화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5. 3번. 문화상대주의는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한지 혹은 더 열등한지 가릴 수 있다고 본다. 가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상대주의는 가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으니까 X죠. X. 그쵸? 자, 4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도 X가 되겠네요. 자, 5번. 문화를 바라볼 때에는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보편윤리의 입장에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완전히 맞는 얘기죠. 5번은 O. 그다음 6번. 문화 다양성 협약은 문화 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의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협약입니다. 맞죠? 그래서 6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를 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